바닥을 다졌다. 집을 살 생각이 있는 분들, 타이밍을 재고 있던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대통령 바뀌면서 정책도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 매도인들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LTV 80%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 살 때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80%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규제 지역에서도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LTV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문제는 DSR이란 겁니다. 내 소득 대비 돈 빌리는 제한을 걸어둔 거죠. 돈을 많이 벌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죠. LTV를 풀어줘봤자 고소득자, 고연봉자한테만 좋다는 거죠. 돈 잘 버는 사람들 집 사기 더 쉽게 하겠다. 여러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이 DSR도 결국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됐습니다. 총 대출금 5억. 이게 집값이 아니라 총 대출 금액이 5억까지는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대출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상상을 좀 해볼까요? 대출 풀리면 당장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더 많이 보러 다닐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 합쳐서 3억 집밖에 살 수 없었다면 이제 대출이 나오면 5억, 6억 집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전역에서 교통이 좋은 곳, 구평은 3억대, 4억대 거의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이제 이런 집들 더 보러 다니겠죠. 이 가격대 집들 최근 몇 개월간 아예 거래가 없었을 거예요. 꼭 팔아야 했던 급한 사정이 있는 집들 결국 가격을 낮춰서 초급매로만 몇몇 집이 팔렸겠죠. 이 급매 가격은 지난해 10월 한창 피크 쳤을 때보다 한 20% 빠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참 올라가서 9억을 바라봤던 집들 중에 초급매로 나온 집들은 7억 초반, 7억 중반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도 거래는 어려웠을 겁니다. 워낙 찾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3월 초쯤 한번 바닥을 다졌다고 보면 됩니다. 바닥을 다졌다. 최저가에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집을 살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대출 규제 결국 풀릴 겁니다. 결국 DSR도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집을 사야겠다는 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대출 관련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여러 말들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언제 시행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대출 규제 언제 완화되는지 뉴스를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집을 살 생각이 있는 분들, 타이밍을 재고 있던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봤던 집들, 내가 이사가고 싶은 아파트, 단지에서 최저가만 보세요. 실거래가부터 봅니다. 만약에 1월, 2월 거래가 없었는데 3월에 실거래가 또 떴다.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거래가 아예 없었는데 거래가 생겼는지, 거래가 늘어났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부동산 사이트에서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가만 보면 되는데요. 내가 눈여겨봤던 집과 그 가격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매물이 사라졌거나 가격이 올라갔다 또는 팔렸다. 이런 곳이 있다면 이제는 당장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살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격 동향 앞으로 자주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곧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 움직인다는 것, 뭔가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고요. 대선 뒤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을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당장 급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가을, 겨울쯤 예상하면서 집을 미리 내놨던 분들, 집이 안 팔릴까 걱정이어서 집을 팔려고 미리미리 내놨던 분들이 이제 대통령 바뀌면서 정책도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또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걸 짐작하신 분들 답은 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 매도인들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자 있으면 무조건 팔겠다, 어떻게든 팔아만 다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좀 뭔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매도 매수 우위 시장이었고요. 지금도 매수 우위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 매도인들, 집을 팔려는 분들이 숨통이 그나마 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볼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지금 실수요자분들 집 살 타이밍이 왔고요. 또 더 세게 올 겁니다. 앞으로 대출 정책 언제 바뀌는지 면밀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네이버 부동산 계속 보셔야 돼요. 내가 찜했던 단지들,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집들 끊임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최저가 매물, 제일 싼 집 가격대 계속 체크하시고요. 최근 실거래 동향 확인하십시오. 싼 집이 빠졌거나 빠지고 있거나 싼 집들 매물들이 없어지고 있거나 가격이 올랐다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집,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집 지금 살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런 집값의 움직임 그리고 대출 규제 수시로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집 살 생각 있는 분들 좋은 타이밍이 오면 꼭 좋은 집 잘 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